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좀 가벼운 작품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네. 한국의 젊은 작가 정세랑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보건교사 안은영은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가볍게 아주 빨리 읽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책이에요. 네. TV 드라마와 영화 쪽 관계자분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읽으면서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이미 넷플릭스에서 2020년에 방영 예정으로 이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 제목으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미스 홍당무를 연출한 이경미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시고요. 네. 주연은 정유미 배우가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어느 사립고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안은영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안은영 보건교사는 평범한 보건교사가 아니에요. 이름은 안은영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은영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보고 퇴마사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보건교사 안은영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인 보건교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처치하거나 쫓아내거나 다독거리면서 위로하거나 이렇게 퇴마사 역할도 충실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한문 교사이자 학교 설립자 후손인데 홍인표에게 어떤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늘 안은영을 도와줘요. 그래서 안은영과 홍인표 두 사람은 학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쳐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안은영과 홍인표 두 사람 앞에 기이한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립고등학교에는 다양한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건교사 안은영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 보건교사 안은영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건강과학적 내용을 선택해서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안은영의 직업인 보건교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건강과학적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건교사 안은영 112페이지인데요. 이 안은영이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교사 안은영 중에서 이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요, 갑자기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미리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언제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오늘 보건교사 안은영 11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난 후에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읽어드릴 소설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의 능력, 활약을 지켜보시고요. 이 소설이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보건교사 안은영 112페이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체육복을 태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은영은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사실은 의욕이 넘치는 보건교사였다. 임표를 설득해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의료용 더미를 중고로 업어와서 다른 선생님들의 양해를 얻어 20분씩 수업을 했다. 20분이라 해도 전교를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았다. 강당에서 한꺼번에 하지 그러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게 은영의 주장이었다. 기도 확보하는 법,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흉골 압박 심 마사지를 가르쳤는데 설령 태반이 까먹고 일부만이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중 한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를 구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런 멀고 희미한 가능성을 헤아리는 일을 좋아했다. 멀미를 할 때 먼 곳을 바라보면 나아지는 것과 비슷한 셈이었다. 그러느라 바빠서 조금 늦게 알아챘다. 복도에 수도가에 창고에 계단에 똑같은 여자애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앞머리가 긴 여자애였다.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실내화를 신거나 때로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조금씩 달랐지만 같은 여자애였다. 인상이 희미한 편이라 은영도 처음엔 지나쳤지만 여자애가 증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곧 모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은영은 이 현상을 알고 있었다. 이미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었다. 학교가 아닌 병원에 있을 때였지만 말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마 상태의 환자에게 일어났던 경우였다. 의식이 있는 환자든 없는 환자든 똑같이 친절히 대해주던 은영의 선배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로 반해버린 것이었다. 이내 진료 대기실에, 수술실에, 옥상에, 화장실에, 식당에 환자가 출연하기 시작했다. 환자복을 입으면 다 거기서 거기였고 게다가 그 환자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므로 은영은 본체를 찾는데 꽤 애를 먹어야 했다. 그리고 찾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막막했다. 딱히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영의 선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선배가 지나가면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은영은 근거 없는 짝사랑 증후군이라고 혼자 이름을 붙였다. 작은 친절에도 쉽게 반할 정도로 좋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마음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 본체는 점점 약해진다. 되게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으며 선무당들이 휘갈겨 쓴 부적들이 문제다. 그 환자도 베개 밑에 얼른 깨어나라고 환자의 어머니가 놓아둔 부적이 원인이었다. 아무래도 이번엔 수험생 부적 같은 게 엉뚱하게 발동한 것이 아닐까 은영은 혀를 찼다. 부적장이들, 좀 프로페셔널해지라고. 그때는 결국 일일이 환자의 분신을 부수고 다니다가 실패하고 누워있는 본래의 몸에 밤마다 찾아가 귀에다 그거니 발톱 더러워요. 살을 막 파고들 때까지 깎지도 않아요. 오픈날에는 머리도 잘 안 감고요. 화농성 여드름이 있어요. 눈썹 관리 안 하면 일자 돼요. 아마 콧수염도 있는데 녹여버리는 걸 거예요. 입냄새도 나요. 하면서 한 달을 종알거려야 했다. 선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웠고 다른 의미로 힘겨운 날들이었다. 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한문 선생 말이 맞다. 멋있을 것 같지만 전혀 멋있지 않은 작업들만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도 이번엔 명찰은 달려있어 다행이었다. 은영은 뿌연 여자의 가슴에서 이름을 읽어냈다. 씨름 가르쳐주세요. 시를 가르쳐달라고요? 웃으며 말을 걸던 원어민 교사가 화들짝 놀랐다. 임표도 정말 잘못 들어서 되물은 건 아니었다. 그나마 말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했을 뿐이었다. 한시라면 임표가 기본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었다. 정말 들은 대로라면 대체 웬 씨름이란 말인가? 아니요, 씨름, 한국 레슬링이요. 씨름 배우고 싶어요? 체육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걸 왜 저한테, 체육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시죠? 제일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요. 맥켄지가 임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를 정확히 발음했다. 친절. 임표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교양, 매너, 우화 등과 함께 임표에게 효과가 있는 말이었다. 체육 선생님들은 저 휙휙 던져요. 무서워요. 맥켄지가 과장하며 말했지만
임표가 보기에 맥켄지는 던져져 날아가면서도 좋아하며 웃을 것 같은 인물이었다. 임표는 여전히 내키지가 않았다. 아니면 전통 삿바 잡는 방법만? 전통, 그게 결정타였다. 평소 맥켄지가 구사하는 단어들은 그다지 임표 취향이 아니었는데 이날따라 표적 가까이 꽂혔다. 알았어요. 이따 저녁에 봅시다. 황유정은 누굴 기다리는 걸까? 은영은 복도마다 교실마다 층층마다 돌아다니며 유정을 살폈지만 누가 지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끊임없이 증식하는 멍한 자아들은 그래도 짝사랑 대상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린다든지 살짝 진동한다든지 쫓아간다든지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미동도 없었다. 은영은 연달아 결석 중인 진짜 유정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기에 분신조차 이렇게 생기가 없는 걸까? 벌써 심하게 알아누운 거라면? 가끔은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푹 숙이고 있는 유정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이밀면서 묻고 말았다. 누구 기다려? 응? 누구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유정의 젤리는 희미해지며 녹아내렸다. 은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은영이 그토록 집요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끝내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일주일 만에 은영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기다리는 유정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한 인물이 유정 앞을 지날 때 갑자기 걸음을 빨리 했다. 맥켄지. 수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원어민 교사. 금방 분명히 유정을 보고 피했다. 너 뭐야? 쟤 보이지? 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확신에 자기도 모르게 반말이 나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맥켄지가 모른 척하거나 얼버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맥켄지가 만면에 이기죽거리는 웃음을 띠자 뒤늦게 더 열이 올랐다. 나? 너보다 훨씬 고급 능력자. 그렇게 첨벙첨벙 다 잡아 없애고 돌아다니면 뭐해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문득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의 한 부분이 잠시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였다. 은영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위험하고 고된데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은영의 능력에 보상을 해줄 만한 사람들은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좋지 않은 일에만 은영을 쓰려고 했다. 아주 나쁜 종류의 청부업자가 도무지 되고 싶지 않았다. 은영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새부터인가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친절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영의 일은 은영이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에 가까웠다. 친절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덕목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은영과 임표는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만약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친절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가치관의 차이니까. 무식하게 없애지 말고 캡처를 해서 팔아요. 그렇게 후지게 살지 않아도 돼. 어떻게? 은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궁금했지만 맥켄지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을 늦췄다. 바깥은 죽어있고 안은 살아있는 걸로는 다 알 수 있어. 어떤 거? 사업상 비밀을 전부 가르쳐줄 수는 없죠. 그럼 잡아서는? 그걸 어디다 써? 보통은 오펜스와 디펜스지. 은근 수요 많아. 비싸. 블랙마켓에 대해서는 은영도 얼핏 알고 있었다. 특성상 블랙마켓 중에 블랙마켓일 수밖에 없을 텐데 몇 년 전에 은영에게도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퇴근길에 서성이며 말을 걸거나 우편으로 수상한 모임에 초대하거나 받기 전부터 기분 나쁜 전화를 몇 번이고 해왔었다. 하지만 은영의 방침은 애초에 도를 믿으십니까? 묻는 사람들을 물리치듯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었으므로 희미하게 존재만 알 뿐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뭘 잡아서 어디다 쓰는지 통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이 학교에서는 안 돼. 꺼져. 안 그래도 뜨려던 참이야. 대단한 게 고여있을 줄 알았더니 텅 비었어. 조그레미밖에 없어. 조그레미? 은영은 피식 웃었다. 조무래기도 제대로 말 못하는 조무래기가 숨어들었는데 활보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다시 보면 쏠 거야. 은영이 슬쩍 허리 쪽으로 손을 두며 말했다. 그러자 맥켄지가 지금껏 숨겨왔던 에로에로 에너지를 한 번에 콱 품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분 나쁜 손들이 한꺼번에 마구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은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소셜 서비스 열심히 하세요. 안녕. 황유정은 어쩔 거야? 걘 몰라. 조금 잘해줬더니 내 물건을 훔쳤어. 내 문제 아니야. 당신 문제야. 누군가 불렀다고 생각했다. 귀찮아. 눈뜨기 싫어. 하지만 부르는 사람이 보통 고집스러운 게 아니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혀가 너무 말라 있었다. 갈증 때문에 결국 눈을 떴다. 유정은 손으로 얼굴을 더듬으려다 멈추었다. 가려움을 덜기 위해 차가운 생리식염수에 적셔 손에 감아두었던 거즈가 바짝 말라 있었다. 방이 건조해서 금방 말라버렸다. 이 발찌는 아주 오래 흉터를 남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정은 흉터에 대해서만은 전문가였다. 그 방에서 훔쳐온 씨앗을 만진 저녁 울긋불긋 올라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유정은 습관적으로 손을 숨겼다. 진물이 나기 시작해서야 엄마에게 들켰다. 들킬 걸 알면서도 숨기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뭔가 회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고치고 싶지도 않았다. 손을 가득 덮은 발찌는 급속도로 팔을 타고 올라왔고 병원에 가자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독한 연고와 약들을 주었다. 옷이 올랐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엄마의 얼굴에 스쳐갔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옷이요? 되묻던 엄마는 살짝 찌푸렸을 뿐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어째서 저런 옷 같은 자식을 두게 되었을까? 번거롭고 짜증스럽고 지긋지긋한 만지기 싫은 존재. 막상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자 유정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집에 있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다. 무엇보다 보고 싶었다. 먼 곳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말이다. 어쩌면 미국이 아니라 더 먼 곳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나무들의 나라 같은 곳? 맥켄지는 트렁크 안쪽에 가득 작은 씨앗 상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씨앗들만 가지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해 둔 것 같았다. 훔쳐온 씨앗을 조그만 화분에 심었지만 좀처럼 싹이 날 기미가 없었다. 죽은 씨앗을 훔쳐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씨앗인데 전혀 씨앗답지 않은 점이 마음에 들어서 보물처럼 창가에 놔두었다. 보물을 얻기 위해 진물이 난 거라면 괜찮다 싶었다. 맥켄지 선생님은 지금 하얀 이빨을 하고 웃지만 어째선지 어릴 땐 나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 유정은 생각했다. 흉터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니까 알 수 있었다. 걸어오는 맥켄지를 먼저 철봉 아래 모래판에 와있던 임표가 지켜보았다. 약속의 늦은 주제에 한가로이 화단의 풀들을 툭툭 잡아 뜯으며 오고 있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은 가끔 임표의 신경을 건드리곤 했다. 창고에서 삿바도 미리 꺼내왔구먼.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저게 뭔가. 임표가 뾰족한 시선을 보내자 맥켄지가 뛰기 시작했다. 이제 뛰네, 이제 뛰어. 그러나 아주 가까이 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임표가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늦었다. 맥켄지는 임표의 망가진 다리 쪽을 걸어 넘어뜨리고 임표 위에 걸터 앉았다. 씨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누구한테 잘못 배운 거예요? 임표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맥켄지는 임표를 완전히 제압한 채 몸을 풀지 않았다. 운동장에 남아있던 한 줌 아이들이 이상한 기미를 알아채고 점점 더 두 사람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종격투기 아니지? 야, 이것 좀 놔요. 맥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급기야 한 손으로 임표의 바지 버클을 풀었다. 그제야 임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지? 이 상황은? 왜 내 바지를?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때 저 운동장 끝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보건 선생이 보였다. 또 스타킹 발로 운동장을 뛰다니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은영씨, 나 어떻게 좀 미친놈이 붙었어. 은영씨, 당황하다 보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은영은 급하게 멈춰서서 제대로 조준도 하지 못하고 맥켄지를 쐈다. 사람을 쏴본 적은 없었다. 산 사람을 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다. 딱밤과는 위력이 다를 건 분명했지만 말이다. 그래도 임표의 보호막을 떼어가도록 가만둘 수는 없었다. 순순히 떠나는 척 했을 때 믿어서는 안 됐는데 말이다.
어쩐지 한 번 더 내다보고 싶더라니. 아마도 인표의 할아버지로부터 기인했을 강력한 사랑과 보호의 기운은 독특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것은 은영이 빌려 쓰는 것이었고 사실은 인표도 빌려 쓰는 것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이 학교의 것이었다. 은영은 너무 화가 나서 야차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은영이 딸깍거리며 비비탄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인표는 은영이 자신을 맞히지만은 않길 바라며 얼른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인표가 늘 지적했듯이 은영의 사격 솜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총알은 두 사람을 다 비껴갔고 그중 한 발만이 인표를 깔고 앉은 맥켄지의 목덜미를 맞췄다. 맥켄지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인표는 그대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비틀어 얼른 빠져나왔다. 모래를 조금 먹고 말았다. 목덜미를 쥔 자세 그대로 맥켄지는 굳어 있었다. 은영에게도 인표에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각도였다. 인표는 충격파 때문에 귀가 먹먹해서 눈을 가릴 게 아니라 귀를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며 몸을 일으켰고 은영은 뒤늦게 스타킹이 다 뚫린 발바닥이 아파서 꼼지락거리며 걸어왔다. 뭔가 투명한 액체가 맥켄지의 턱을 따라 모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침? 으악, 맥 선생, 침 흘리는데요? 은영이 가서 들여다보니 마비가 온 모양이었다. 입이 돌아가 있었다. 그 와중에도 은영을 사납게 쳐다봤다. 은영이 툭 밀자 맥켄지가 넘어갔다. 몸도 비틀렸는지 심하게 떨었다. 사람을 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영 알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119 불러줄게. 의료인 의로서의 연민을 담아 말했지만 저기가 가득 담긴 눈은 반응이 없었다. 인표가 얼른 바지를 추슬렀다. 아니 왜 바지를 벗기로 했을까요? 보호기운을 뜯어가려 했어요. 은영이 억지로 맥켄지의 손바닥을 펴보니 씨앗이 몇 개 들어있었다. 오호, 아니 살아있다는 게 이거였군. 어울리지도 않는 원해부를 하더니 내 보호막이 어디 붙어 있는데요? 설마 정말 그런데? 단전이요, 단전. 거기 단추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은영은 발밑에 널려있는 삿바들을 보았다. 씨름을 하려고 했나? 저 위험한 놈이랑 그 빈약한 몸으로? 홍 선생은 가끔 믿을 수 없이 시야가 좁다. 그래서 커버할 일이 더 생긴다. 내 팔자야. 은영은 쭈그리고 앉아 앰뷸런스를 기다렸다. 티슈로 맥켄지의 침을 닦아주었다. 몇 가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시도했지만 맥켄지가 힘겹게 숨을 삼키면서도 거부했으므로 포기했다. 아이들 몇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이 사건은 M고 3대 막장 사건 중 하나로 몇 년간 떠돌았지만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뒤를 이었으므로 곧 잊혔다. 원어민 교사는 개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라졌고 원어민 교사를 짝사랑하던 여학생은 다니는 듯 다니지 않는 듯 학교를 나왔다. 은영은 신체 검사한 날 여학생들의 가슴 둘레를 재면서 진짜 유정을 딱 한 번 가까이서 보았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표에게서 얻은 그날치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전했다. 어떤 나이에는 정말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데 모두가 그걸 얻지는 못한다. 은영과 인표는 몇 번 학교 전화로 맥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번호가 정지되지도 해지되지도 않고 로밍 안내도 없이 살아있었다. 국내에 있다는 얘기였다. 무사히 퇴원해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 말이다. 한 번도 받지 않더니 어느 날 은영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내 복수는 아주 맛있을 거야. 뭐야, 이 번역이 덜 된 것 같은 말은. 은영이 잠시 찡그렸을 뿐 답장하지 않았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형이 보건교사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이제 교육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심폐소생술은 옆 사람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만 그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심정지가 발생된 후 4, 5분이 경과되면은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그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해야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정상 상태로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사람이 심정지 상황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 상태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먼저요,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좀 가볍게 두들겨서 의식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깨를 두들기고 흔들어 보는데도 여전히 의식이 없다면요,
그 다음에는 가슴 흉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숨을 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고 동시에 가슴 흉곽에 오르내림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요, 바로 그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시고요. 119가 오기 전까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은 가슴 압박이에요. 이 가슴 압박을 해서 심장과 뇌로 충분히 혈류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먼저 가슴의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쪽 손바닥 대고요. 다른 한 손을 그 위에다 포개어서 깍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리도록 환자의 가슴과 나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돼요. 쓰러진 사람의 가슴 쪽에 내 양손이 포개져 있으면서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압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내 체중이 실리도록 가슴 압박을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요, 가슴 압박을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 해줘야 되고요. 이 100회 이상은 생각보다 빨리 열심히 슉슉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압박 깊이는 약 5cm 정도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압박한 이후에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져 들어올 수 있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에는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면서요, 심폐소생술에서 숫자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30과 2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30번과 2번, 30과 2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그러니까 30대 2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은 그런 대로들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인공호흡법에서 약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 압박하는 건 이제 다들 좀 쉽게들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공호흡법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 방법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호흡이 잘 되려면 자세가 중요한데요. 머리를 조금 뒤로 기울여줘야 돼요. 환자의 머리를 조금 뒤로 기울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기울여주면서 턱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쳐 들어 올려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열어준 상태에서 환자의 입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인공호흡은. 자세가 안 되면 안 돼요. 호흡이요.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는 뒤로 젖히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확 열고 머리를 젖힌 손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코를 막아줘요. 코를 막고 나의 입을 환자의 입에다가 이제 밀착을 시켜야죠. 그러면서 나의 눈은 환자 가슴 쪽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서 팽창해서 올라올 정도로 공기를 내가 서서히 불어넣는 거예요. 환자의 입을 통해서 1, 2초간 불어넣으면서 흉곽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입을 떼면서는 환자의 입에서 불어넣었던 공기가 다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30회의 가슴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요, 기도가 잘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공호흡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쳐 들어 올리고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는데 환자의 가슴이 팽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환자의 머리를 뒤로 더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린 상태로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고 인공호흡을 해보면 환자의 가슴이 팽창될 것입니다. 30과 2,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네. 30과 2, 심폐소생술에서는 이 숫자 2개, 30과 2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확보한 자세로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난 후에 가슴 압박을 다시 30번 실시하고 또 인공호흡을 2번 하고 이렇게 교대로 30대 2가 번갈아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가슴 압박 방법 그리고 인공호흡 자세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상상훈련을 미리 한 번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낼 수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순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사랑 작가의 보건교사 아는 형을 읽어보았고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건강학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